안녕하세요. 청명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명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명아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들고 왔냐면요. 점집 가면 꼭 해야 하는 질문들과 점집 가면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무당되기 전에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은지, 어떤 거 하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옛날에 노래방 갔다가 나오면 꼭 이거 부를 걸 하는 것처럼 그 앞에 가면 말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나요?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뱀을 먹으면 안 되는지, 뭐 어떤 거를 먹으면 안 되는지, 불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 등등등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딥하게 들어가면은 조상과 연결이 된 것도 있고 벌전이라든지 우리 집에 뭐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운들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제가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 있나요? 이게 사주오행에도 물, 불, 땅, 나무, 금이 있잖아요. 이게 신점이 뭐 사주랑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약간 나무랑 가까이 해야 될 것 같다? 금을 많이 지니면 좋을 것 같다? 물을 가까이 해야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질문하시면 좋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점을 보다가 요분은 왠지 나무를 좀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바다 쪽에서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 너무 궁금해서 그분의 이제 사주를 한번 쳐봐요. 그러면 그 오행이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토가 많아가지고 나무를 가까이 하면 좋으신 분들 나무를 좀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랑 신점 차이는 다들 아시죠? 이런 내가 다음에 또 영상을 들고 와야겠구만. 그럼 뭘 해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다음, 저의 대운은 언제 들어오나요? 10년 주기로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물어보면 좋냐면 지금 합격운 들어오시니까 합격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내가 뭔가 실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운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미리 알고 더 열심히 하라는 거. 이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몸이 정말 축 처지거나 아프거나 뭐 진짜 삼재마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실연이 신이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 댐댐이를 평가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삼재랑 좀 같은 이치긴 한데 내가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반대로 불면 당연히 여기 토네이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이 온다는 거는 운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안 좋은 일이 같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잘 대비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만나지 말아야 될 이성이 있나요? 사실 인연법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치만 그 중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 말고 다음 사람을 만나는 경우 더 운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꼭 만나지 말아야지가 아니더라도 조심하면 좋구나. 이 사람을 만나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운이 꼬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연애점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고 사랑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이런 거 조심하면 되겠다. 뭐 데이트 비용 낼 때 요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반반 결제하자고 할까? 뭐 돈 적게 쓸까? 뭐 요 정도만 참고하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수호신이 있나요? 중요하죠. 수호신. 요렇게 수호신. 오늘도 반대로 잘 적었다. 수호신. 쉽게 말을 하자면 나를 도와주는 조상신. 대한민국은 다 신가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신이 있는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다 조상이 있죠. 우리도 죽어서 올라가면 내 자손한테 조상이 되는 거니까. 꼭 무당만 수호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무당이잖아요. 다 있어요. 무당은 12신명이라고 해서 빌어주시는 할머니 계셔야 되고 뭐 산신할아버지 계셔야 되고 장군할아버지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의 줄이 있어요. 그치만 일반인 분들은 거기서 빌어주시는 할머니 줄 하나, 장군 줄 하나, 대감 줄 하나 이렇게 몇 개씩 몇 가지 줄만 이렇게 있다고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센테이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줄력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수호신이 있는지를 알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는 할머니 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쉽게 하면 좋은 것들, 또 하면 좋은 직업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 집 점사 방식일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물어보면 되게 좋아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다음, 저는 조상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신이 있고 퍼센테이지를 봐야 되고 어느 진력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가 뭐냐면 다 신이 있지만 기다려보세요. 이 개념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선생님. 제가 수호신이 있나요? 그다음에 저는 조상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여기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 땅, 사람. 사실 신이 바람인지 빛인지 뭐 해인지 어떤 형태를 가지셨는지 몰라요. 저도 안 주고받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느님, 부처님 뭐 등등등 다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안 주고받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대로 와서 이런 걸 하고 있면 못 맞추어지겠다. 라는 퀘스트를 누구한테 줘? 우리 조상한테 주는 거예요. 조상이 올라가서 공부를 해. 그럼 조상 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조상 신분들을 우리가 모시는 게 무당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그 수호신도 이런 같은 맥락이에요. 내려왔어. 내려와서 내 자손을 도와주러 왔네? 우리도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러 왔는데 아무것도 하질 않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움직여야 조상이 움직이고 사람이 명성을 쌓아야 조상이 명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람인지라 이 현생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밟고 있는 건 사람인지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도와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보통 우리 사람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신도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연예인을 하거나 뭔가 도전을 하고 했을 때 힘을 불어 넣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후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운이 들어왔어. 나한테 합격운이 들어왔어. 내가 직접 공부를 하지 않았어. 운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도와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도와줘봤어. 자손이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 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들이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연예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뭐 글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말로 이렇게 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진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 지금 흥분했거든요. 오케이? 도와주러 왔는데 와 미쳐버리겠네. 아무것도 하질 않아. 도와줄 수가 없어. 내려갑니다. 이대로 내려갔어. 얘도 하질 않아. 또 내려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무당이 나와야 되는데 벌전이 많다. 라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정말 피를 많이 본 집안도 있을 거고 뭐 산벌점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다 다양하지만 이렇게 묵히니까. 봐봐요, 여러분. 내가 자손을 도와주러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왔어. 근데 이렇게 해야 뭐 상장을 받든 뭔가를 내가 자격증을 받든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자손이 나를 흠키지도 않고 뭔가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올라갈 수가 없네? 왜 내가 이 퀘스트를 깨야 뭔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러니까 조상바람이 불고 막 신바람이 불고 너 집 벌전이 많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묵혀있기 때문에 나 같아도 답답할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꿈으로 알려주고 뭔가 집안에 뭐 풍파를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야 돼. 근데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럼 당연히 그 회사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회사에서 당연히 힘들게 해야겠죠. 여기를 나오게끔 해야겠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런 분들이 점을 보러 온다. 이걸 본 게 무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좀 어렵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조상과 내가 있어. 글씨 반대로 썼다고? 죄송해요. 조상이 하트고 내가 별이에요. 있어. 이 연결이 얼마나 됐는지도 물어보라 이거예요. 연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많으면은 그만큼 더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연결이 많이 되면 나를 도와주실 분들이 많다는 거고 뭐 연결이 별로 안 됐다고 한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평범하게 살고 뭔가 조금 더 내가 뭐 연예인이 되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더 행복한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이 퍼센테이지가 얼만큼 되었는지에 따라 또 다를 거예요. 조금 진짜 말씀을 드리면 조상과 연결이 많이 되신 분들보다 적게 되신 분들 중에서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은 건지, 어느 분들이 도와주시길래 하면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대감줄이 세. 그 예전에 율곡이 모자 쓰신 분들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런 분들 옛날 양반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양반가들을 보면 땅에 지주가 돼가지고 소자기를 써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땅을 넓혀가지고 그것처럼
대감줄이 세신 분들은 땅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뭐 부동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건설업을 한다던가 옛날엔 농사였겠죠. 혹은 이분들은 문학예술 이런 쪽에 좀 많아가지고 그냥 붙잡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내가 글을 써야 된다던가 뭐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대감줄도 정말 다양해요. 자, 장군줄이 세.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 군인, 소방, 운동, 사업.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있고 또 할머니 줄이 세. 그럼 말하는 직업을 하든 아니면 돈을 만지는 직업을 하든 뭐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점사 방식이긴 하지만 과연 저만 그러겠냐고. 정말 여러 다양하신 무당 선생님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좋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저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갑이 있어요. 지갑에 내가 10만 원이 들어있어. 10만 원이 들어있으면 진짜 이 10만 원이 다 나가는 사람이 있고 9만 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8만 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 묻어야 되는 사람인지 다 다르거든요. 너 정말 돈이 너무 많이 새 하는 경우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지갑에 10만 원이 있으면 9만 5천 원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돈을 저희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쌀 단지 이렇게 다 파가지고 거기 밑에 넣어놓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금을 사서 묶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묶어놓는다든지 저도 정말 땅 사고 싶고 집 사고 싶지만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땅 무조건 사세요. 땅에 돈을 무조건 묶어두세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뭐 금 사세요. 뭐 금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혹은 애기가 있으면 애기 통장에다가 돈을 모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통장, 내 지갑 뭐 등등 여기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쳐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면 안 쓰게 된다. 현저히 덜 쓰게 된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좀 많이 흥분을 하긴 했는데 자, 요점을 제가 빵빵빵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두 번째, 제가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 있나요? 세 번째, 저의 대우는 언제인가요? 네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이성 혹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나요? 다섯 번째, 제가 수호신이 있나요? 여섯 번째, 저는 조상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나요? 일곱 번째, 저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영상이 좀 짧으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질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흥분을 해버리는 바람에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들고 와야겠다. 그죠? 아니 근데 뭐 무당이 뭐 저렇게 스냅백을 쓰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정말 무당으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자신 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청명아 씨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였죠, 여러분? 점집에 가면 꼭 해야 하는 질문 7가지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